결혼식 끝나고 바로 장례식장을 가야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최종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으로 구단수와 맹공이는 크게 놀라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서민기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다 뜨기를 몇 차례 반복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화트렌드라는 중소기업에 어렵게 입사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고단했습니다. 재벌가 사위로서 등 떠밀리듯 화려한 곳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이미 삶이 퍽퍽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위 동료들은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으려 해도 은근히 예전에 재벌가 사위였대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서민기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마음 한켠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진아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민기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도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강진아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인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서민기가 전화를 받자마자 건너편에서 짧게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에 묘하게 안도가 되는 듯 했습니다. 야, 괜찮아? 또 쓰러진 거 아니지? 아까 잠깐 호흡곤란 왔는데 약 먹고 누워 있었어. 강진아는 무너진 재벌가의 딸로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호흡 증세가 자주 찾아와 숨을 몰아쉬며 손끝이 떨려오는 그 순간을 서민기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강진아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서민기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으면 금방 나아질 거야.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나 요즘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 돼버린 것도 그렇고 다 끝났는데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버텨. 강진아의 목소리에서는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면서도 어떻게든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에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자신의 신세를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이화트렌드에서 팀장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간신히 내걸며 입사했지만 정작 여기서는 팀장 자리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중소기업이다 보니 관리직 자리 자체가 몇 개 없었고 새로 받은 연봉은 예전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엔 불안투성이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으면 영영 뒤처질 게 뻔했습니다. 그는 모니터 위에 붙은 스티커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견뎌내야 한다. 다시 올라가야 한다. 언젠가 강진아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스럽게 서 있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슴 깊이 붙들고 싶었습니다. 진아야, 나 회사 일 때문에 끊어야겠다. 푹 쉬고 또 아프면 꼭 전화해. 응. 끊어.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서민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진아를 돌봐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스스로 앞가림조차 힘겨운 현실이 충돌하며 그의 마음을 점점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뒤로 물러설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텨야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길이 있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재벌가 사위라는 과거의 화려함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험담반 동정반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민기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듯 의지를 다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막막함의 끝에서 숨통이 트이는 날이 오리라 스스로 되뇌면서 그날까지 놓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시작이었지만 서민기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어둡고 막막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빛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재벌가라는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실감하는 중이었으나 더는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강진아를 향한 걱정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안고 서민기는 결코 쉽지 않은 길 위를 조용히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단수는 제이스패션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 전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새로운 확장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국내 시장을 꽉 잡은 제이스패션이 글로벌로 나아가려면 작은 회사들을 전략적으로 인수해 새로운 브랜드 라인을 키우는 방법이 유효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때 오래전에 서민기가 황 회장에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전에 도도 패션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시절의 자료였는데 꽤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화트렌드라는 중소기업,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꽤나 탄탄해 보였습니다. 서민기가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갔다지. 하필이면 하고 생각했지만 사업적으로 보면 그곳을 인수하는 것이 최선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기는 제이스패션을 잘 아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제이스패션 임원진이 모인 자리에서 구단수가 선포했습니다. 곧 이화트렌드를 인수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작은 회사 인수가 이번 글로벌 사업 확장의 시작이라고 밝히자 임원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표했지만 일부는 굳이 그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도 품었습니다. 구단수는 흔들림 없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이화트렌드를 기반으로 새 브랜드 라인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고 이화트렌드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서민기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로 그 발표 내용을 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는 바로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구단수를 직접 찾아간 서민기는 서류를 쥔 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거야? 구단수는 놀라지도 않고 차분히 쳐다봤습니다. 그는 서민기와 시선을 맞추며 느릿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화트렌드, 꽤 괜찮은 기반 갖추고 있어. 그리고 네가 거기 있다는 것도 나한테는 큰 장점이지. 그딴 말 듣고 싶지 않아. 너 지금 날 비웃으려고 이러는 거 아냐? 비웃긴. 네가 제이스패션에 있던 시절 사업계획서 제대로 냈던 거 기억 안 나나? 그거 뺏어 쓰려는 거 아냐? 네 노하우가 필요해. 예전 같으면 서민기는 곧장 목소리를 높이고 싸움이라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재벌가라는 배경도 사라졌고 이화트렌드 이직 후 겨우 마음 붙이고 일하던 참이었습니다. 서민기는 불끈 쥔 주먹을 식히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구단수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차갑지 않은 온도로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너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어. 동정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형을 평가하는 거야. 서민기는 가슴이 쓰리면서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제이스패션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시절, 구단수는 늘 자기와 경쟁 구도였으나 의외로 그 실력을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또다시 구단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건가 싶어 치가 떨렸지만 이화트렌드에서도 지금 당장 버텨내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서민기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느껴졌습니다. 재벌가 사위로서의 과거는 날아가고 지금은 그저 직장인 서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구단수가 말한 내 노하우가 필요해라는 말이 자존심을 긁으면서도 동시에 묘한 위안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한참 복도 끝을 바라보던 서민기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인수선언. 그것이 서민기에게 어떤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지 그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쩐지 피할 수 없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민기는 퇴근 무렵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이화트렌드 로고가 적힌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시끌벅적 퇴근 인사를 건넸지만 서민기는 들은 둥 마는 둥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구단수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니 계속해서 머릿속을 파고드는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강진아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민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아야, 회사 인수 소식 봤지? 이화트렌드, 제이스패션이 가져간대. 전화 건너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강진아가 답했습니다. 나도 기사 봤어. 그래서 어때? 너 괜찮아? 서민기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또 단수 밑에서 일하게 생겼지. 회사에선 벌써 서민기 결국 제이스패션으로 다시 가냐 이런 말 도는 것 같고. 강진아는 작게 숨을 훅 내쉬었습니다. 근데 너도 어쩔 수 없잖아. 예전에 다른 데선 받아주는 데 없다고 맨날 속상해했잖아. 서민기는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강진아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서민기는 이력서를 수도 없이 넣었지만
예전 재벌가 사위라는 꼬리표만 확인되고는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단수랑 또 얽히는 것도 너무 싫고. 나 요즘 아빠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너한텐 진짜 아무 도움도 못 돼서 미안해. 서민기는 그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뭘 미안해. 지금은 너도 훨씬 더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순간 서민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도그룹 파탄 이후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강진아, 그리고 이화트렌드 인수로 다시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신. 현실은 턱 밑까지 차오른 위기들을 동시에 안기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의자를 빼고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어둑해진 거리엔 불빛이 번쩍였고 거친 바람이 건물 틈새로 휘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나 진짜 이화트렌드에서 버틸 수 있을까? 잘 버텨. 너마저 무너지면 난 진짜 기댈 데가 없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서민기는 마음 한편에서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버틸게. 너도 잘 버텨야 돼. 전화를 끊고 사무실 불을 모두 끄자 컴퓨터 모니터에 희미하게 비치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자존심, 무너지는 미래. 그래도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서민기는 가방을 챙겨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자존심이 문제라면 그건 어차피 자신이 다시 일어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민기는 한숨을 몰아쉬고 결심한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도 일단 내일 아침엔 평소처럼 이화트렌드 사무실에 나가 서류를 정리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구단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의심이 밀려와도 결국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흔들리는 자존심을 붙들고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맹경태는 집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 안영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한결 밝은 표정에 왠지 모를 기분 좋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형님, 이제 김치성 관련 사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든 수사도 종결됐고 추가로 언급되는 혐의도 없어요. 맹경태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밧줄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치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목이 메이고 죄책감과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왔는데 드디어 이 모든 것이 확실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수고했어. 안영사는 허리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형님이야말로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젠 진짜 마음 놓고 편히 지내셔도 됩니다. 맹경태는 그 말을 듣고서야 소파에 다시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기분이랄까. 그동안 그는 구혜준이 죽고 김치성 문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맹공이와 구단수 문제도 얽히고 설켜 일이 커졌을 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안영사가 다가와 맹경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는 형님도 행복 찾으셔야죠. 너무 내내 자책만 하지 마시고요. 맹경태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길을 돌렸습니다. 행복이라 내가 다시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있을까 싶다. 그러나 안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어딨어요. 형님 아끼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이제 좀 웃는 모습 보여주셔야죠. 둘은 한동안 정막 속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맹경태의 머릿속에는 이제 김치성 사건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와 관련해 상처받은 많은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안영사가 돌아간 뒤 맹경태는 집 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강명자에게 이제 좀 웃으며 살자라고 말하던 게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정작 본인은 웃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김치성 사건이 종결됐다 해도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맹경태는 주방으로 걸어가 컵에 물을 따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조금씩이라도 행복해져야지. 그게 구혜준이고 우리 가족이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이겠지.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이 서서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짐 하나가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6. 맹경복은 날이 저물고 인정마저 드문 가게를 가만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운영해온 맥만두 가게가 재건축 통보를 받아 곧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방이 휑하니 텅 빈 듯한 실내에서 맹경복은 만두 반죽 냄새며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안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경복씨, 아직 문 닫은 거 아니라길래 혹시 괜찮으세요? 안 형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안 형사는 문을 조심스레 닫고 다가왔습니다. 저기 사실 전부터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말하려던 거? 뭔데요? 안 형사는 시선을 살짝 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맹경복을 바라봤습니다. 경복씨 결혼 생각은 없습니까? 맹경복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안 형사님이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 형사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것도 결혼 얘기를 꺼내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난 예전부터 경복 씨가 좋았어요. 경복 씨를 보면 마냥 활달하고 씩씩한 모습에 너무 마음이 끌렸어요. 맹경복은 울컥하는 기분이 들어서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좋다고 하세요? 저 상처도 많고. 하지만 안 형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예요? 지금이라도 경복 씨랑 같이라면 뭐든 해보고 싶어요. 창문 밖으로는 어둑어둑한 가로등 불빛이 번지며 가게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맹경복은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따스함이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건축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막막했는데 예상치 못한 고백은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복 씨가 마음 조금만 열어주면 저 진짜 최선을 다해 볼게요. 솔직히 무섭긴 해요.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싶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 한마디가 맹경복 가슴속에 포근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근데 저 워낙 성격도 까칠하고 감정 기복도 심해서 저 감당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안 형사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감당할 자신 있어요. 천천히라도 괜찮으니까 부탁합니다. 맹경복은 차마 똑 부러진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텅 빈 가게에 맴돌던 쓸쓸함이 어느새 조금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재건축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무력감에만 빠져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조용한 밤, 따스한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민기는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긴급 속보 자막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도도그룹 회장 해외 도주 시도 중 사망. 충격적인 문장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서민기는 눈을 크게 뜨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진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미 그룹이 파산 상태였는데 결국 해외로 도망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인지 뉴스에서는 비행기 추락사라는 식의 단편적인 보도만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다급히 강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차례 신호음 끝에 간신히 연결되었을 때 들려온 것은 그녀의 흐느끼는 숨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지. 너 지금 어디야? 아빠 결국 이렇게 가셨네.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서민기는 급히 택시를 잡아 강진아가 있는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그녀는 작은 원룸방에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맥주 캔들이 어지럽게 놓여있고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진아야.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그녀의 곁에 다가가 조심스레 어깨를 감쌌습니다. 강진아가 고개를 돌려 서민기를 쳐다봤습니다. 눈가에 번진 검은 마스카라 자국, 그리고 텅 빈 눈빛이 서민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셨으니 이제 나도 죗값 다 치러야지. 도도그룹이 남긴 빚도 어마어마할 거고 사람들은 다 나만 탓할 거야. 네가 뭘 그렇게까지 책임지려고 해.
하지만 강진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아버지 일에 손댔었잖아.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도 많고 이게 업보인 거지 뭐.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공허했고 서민기는 도저히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그 또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도그룹 회장 사망이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강진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 혼자 두진 않을 거야.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해볼게. 그러자 강진아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마. 너도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서민기는 자신도 힘든 처지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파탄과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뻔히 보는데 차마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강진아를 살며시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대단한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네가 무너지는 건 진짜 못 보겠어. 강진아는 울다가 웃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 진짜 끝난 것 같아.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어두운 도시의 불빛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지만 이 작은 원룸에 갇힌 강진아에겐 그 반짝임이 아무 의미도 없을 듯했습니다. 서민기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만 느낄 뿐 어떤 희망도 쉽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민기는 길게 뜬 눈으로 강진아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가 잠시라도 자게 되면 바로 과호흡이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몇 번이나 되뇌어도 답은 없었습니다. 도도그룹의 비극적 결말 앞에서 강진아의 마음은 무너졌고 서민기의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둘은 무너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손을 뻗어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이화트렌드 회의실 안에서 강진아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도그룹 회장 사망 이후 그녀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근을 강행하다 보니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진아는 가슴을 부여잡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얕은 숨을 연달아 몰아쉬며 의자에 힘겹게 앉았는데 곧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아, 숨이 잘 안 쉬어져. 또야 또 이래.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고 회의실 문 너머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불이 나게 뛰어와 강진아를 부축했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불려왔고 그 시각 근처에 있던 서민기에게도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서민기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이미 구급대원들이 강진아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따라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아야, 정신 좀 차려봐. 들려? 나야, 민기야. 그러나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숨은 쉬고 있지만 과호흡 증세가 심하고 쇼크 상태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서둘러 강진아를 검사했고 진단 결과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까지 겹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수 상태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서 정상적인 대화조차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강진아를 본 서민기는 울컥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인식하지 못하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수건을 받아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아, 네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도 난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네. 얼마 후 그녀가 살짝 눈을 떴지만 맑은 정신으로 말을 잇기에는 너무 힘겨워 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본 서민기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줘. 나 너 없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강진아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으나 제대로 된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눈물이 하얀 베갯니들 적시자 서민기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답답함에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그저 지친 그녀에게 휴식을 주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 의자에서 꼬박 밤을 샜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성 공황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민기는 문득 재벌가 사위라는 허울에 둘러싸여 살 때조차 강진아를 진정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고 끔찍한 상황이 온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민기는 강진아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제라도 내가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대답은 없었지만 강진아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서민기는 그 작은 반응을 의지 삼아 끝내 방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며 애타게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이화트렌드 사무실 분위기는 제이스패션 인수권으로 조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 산하로 편입되는 것이 좋은 기회라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그런 가운데 몹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강진아가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도 회사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상부에서는 인수 관련 협력안 같은 문서 작업을 재촉하고 구단수 측 사람들과의 미팅 일정을 잡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구단수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이스패션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섰을 때 옛 기억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팀장으로 일하던 시절도 있었지. 화려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단수 사무실로 안내받아 들어서자 그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는 중이었습니다. 서민기가 들어오는 걸 보자 그 역시 서류를 내려놓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날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냐? 부려먹다니. 우린 그냥 협력이 필요한 거야. 서로 윈윈 하자고. 서민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다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화트렌드를 인수하려고 해? 이유가 뭐야? 전에 말했잖아. 해외 사업 키우려면 발판 필요하거든. 이화트렌드, 작긴 해도 유망해 보여. 그리고 형이 거기 있으니까 난 더 믿을 수 있고. 서민기는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말고도 사람 많잖아. 굳이 나까지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어? 형만큼 제이스패션 시스템 잘 아는 사람 없어. 형한테 배운 것도 많고. 솔직히 지금 형 노하우가 우리한텐 꼭 필요해. 그리고 형이 거기서 못 버틸 사람도 아니잖아. 문득 예전 기억들이 스치고 서민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둘은 늘 티격태격하던 사이였지만 묘하게 서로를 인정하곤 했었습니다. 서민기가 한동안 침묵하자 구단수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 이화트렌드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형도 좀 더 안정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서민기는 알면서도 한편으로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자존심은 왜 또 구단수에게 의존해야 하냐며 울부짖고 현실은 지금 이게 최선이다라며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강진아의 문제도 자신이 짊어진 부채감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겁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걸어볼게. 지금 거절할 형편도 아니고. 구단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형. 솔직히 형이 진짜 뒤돌아서면 어쩌나 걱정했어. 돌아선다 한들 갈 데도 없더라. 둘은 서류를 간단히 검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서민기는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화트렌드에서 혼자 불안해하던 나날보다 적어도 지금은 구단수와 얼굴을 맞대고 확실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서에 사인하고 악수를 나눈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면서 짧게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나 잘 해볼게. 구단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도 기대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앙숙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편이 되어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서민기의 결단은 약간의 자존심을 내던져야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그는 이화트렌드와 제이스패션을 잇는 가교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맥만두 가게는 재건축으로 인해 폐점이 결정됐지만 그 전에 작고 소박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맹경복과 안영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해도 화려한 호텔 웨딩이 아니라 지인들만 초대해 간단히 식을 올리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호화 장식도 없이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예식장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 그러나 그곳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맹경복은 하얀 원피스 차림에 약간의 메이크업을 하고 서 있었고, 안영사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례나 사회자도 별도로 없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박하게 서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맹경태와 강명자, 맹공이 등이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경복씨 아니, 이제는 우리 신부님. 당신은 내 인생의 만두소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꽉 찬 든든함을 주잖아요. 우스꽝스럽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말에 맹경복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시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무슨 비유가 그래요. 그래도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 선택해줘서요. 안영사는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면 되죠. 하객들은 작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맹경복은 만두 가게를 잃게 되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안영사와 함께라면 다시금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망설임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실히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뒤편에서 강명자와 맹경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눈물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경복이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중얼거렸고, 맹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서로를 토닥이는 두 사람에게 맹공이가 다가와 환히 웃었습니다. 결혼식 후 맹경복과 안영사는 사람들이 건넨 축하 인사를 하나하나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영사가 재치있게 외쳤습니다. 2호점은 같이 열어봐요, 경복씨. 만두랑 당신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경복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볼을 부풀렸습니다. 제 허락도 안 받고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한 기대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한 꽃길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진솔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흩어졌을 때 맹경복은 안영사와 함께 예식장 한 구석에서 잠시 앉아 하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지금 이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제부터 제가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저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웃으면서 살 수 있게요. 안영사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예식장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밝혀주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새 출발 앞에서 희망을 품은 이들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자 이화트렌드는 제이스패션 산하 브랜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화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동시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외로 인력 감축이 크지 않아 대부분이 안도했지만 일부 팀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과장급 이상 몇 명이 이동되거나 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민기는 인수 이후 이사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 시절에도 팀장을 해봤지만 이사로 임명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오롯이 그의 역량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간판 때문에 우러러보는 사람도 없고 재벌가 사위라는 후광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구단수가 서민기에게 새 사무실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책상과 서류함, 작은 소파가 놓인 간소한 공간이었습니다. 서민기는 한 바퀴 둘러보다가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또 임원 대우 받으니까 괜히 어색하네. 예전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다. 지금은 진짜 내 힘으로 얻은 자리니까. 그거야 당연하지. 기대에 부응해줘야 해. 서민기는 창문 너머에 보이는 제이스패션 로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악몽처럼 떠올리던 과거가 이제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회사에서 나가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단수, 너 그때 내가 전략 짰던 거 기억나지? 회장님이랑 너랑 스타일 다 달라서 맨날 부딪혔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때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대기업이라는 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도. 둘은 잠시 옛 생각을 떠올리며 미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구단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난 형한테 기대 많이 해. 이화라인 제대로 키우려면 형이 앞장서야 돼. 서민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쉽진 않겠지만 도망갈 데도 없고. 이번엔 진짜 내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 말에 구단수가 손을 내밀었고 서민기는 가볍게 악수했습니다. 둘 사이엔 예전처럼 거친 경쟁심이 아닌 목적을 공유하는 동지애가 싹트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 복도를 걸으며 서민기는 벽에 걸린 제이스패션 로고를 곁눈질했습니다. 수년 전 이곳을 뛰쳐나가던 그날의 심정이 떠올라 묘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살짝 들었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지금은 지금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류를 손에 든 채 함께 걸어가던 구단수가 덧붙였습니다. 이화라인 첫 상품 출시가 4달 목표니까 바로 시작해야 해. 서민기는 파일을 펼쳐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 내가 총괄할게. 이제는 그때랑은 좀 달라졌거든. 예전엔 몰랐던 것도 요즘은 좀 보이더라. 그렇게 서민기는 자신의 새 자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도도그룹의 붕괴와 재벌가 사위라는 타이틀의 상실, 그 모든 과거가 그를 흔들었지만 결국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는 필요했던 과정일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서민기표 성공 이야기일 터였습니다. 구단수는 요즘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화트렌드 인수 관련 업무와 글로벌 사업 확대 프로젝트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틈틈이 집중해온 또 다른 작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맹공이를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이 시점, 보통이면 드레스를 샵에서 빌리거나 디자이너에게 의뢰하겠지만 구단수는 직접 공희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로망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만든 옷을 입히고 싶다는 마음. 만약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맹공이가 업무 관련 서류를 챙겨 구단수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자 구단수는 뭔가에 열중해 있다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희야, 딱 잘 왔다. 여기 자료. 근데 너 왜 이렇게 바빠 보여? 구단수는 잠깐 기다리라며 서랍에서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성스럽게 접힌 하얀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실은 너 아직 웨딩드레스 정 안 했다고 했잖아. 내가 좀 만들어봤어. 그 말에 맹공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야? 장난 아니지? 구단수가 드레스를 펼쳐 보이자 눈부시게 새하얀 원단이 빛을 받으며 화사하게 펼쳐졌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구단수가 이토록 치밀하게 웨딩드레스를 준비했다니 맹공이는 도저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뻐? 구단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맹꽁이처럼 꿋꿋하게 잘 버텨왔잖아. 우리 같이 지낸 시간도 생각나고 그런 거 담아보고 싶었어. 맹공이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고마워, 진짜. 나 너랑 결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울컥하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다니. 구단수는 그녀의 눈물을 살짝 닦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지. 난 너 없으면 안 돼. 맹공이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가슴에 품고 훌쩍였습니다.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지만 이 드레스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받는 감동과 함께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이 드레스 입고 너랑 결혼식장에 서면 정말 엄청 감격할 것 같아. 구단수는 환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꼭 내 손 잡아줘. 절대 놓지 말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긴장과 설렘을 나누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분주히 오가는 복도 바깥 풍경과는 전혀 다른 둘만의 작은 세상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맹공이는 한참 드레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결혼식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생각하니까 막 떨려. 구단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 손 놓지 말고 따라와. 우리 같이면 뭐든 할 수 있어. 맹공이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불안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어떻게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구단수는 웨딩드레스에 깜짝 선물을 성공시켰고 맹공이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날 구단수와 맹공이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과 헤어, 드레스와 턱시도를 갖춰 입는 동안 주변 친지와 지인들이 하나둘씩 예식장으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서덕수, 맹경태, 강명자, 맹경복, 안영사, 그리고 이사로 취임한 서민기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구단수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들뜬 기분과 약간의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민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복 같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고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단수야. 구단수가 돌아서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형. 서민기는 별다른 말 없이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문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좀 부럽긴 하다. 네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옛날엔 우리 맨날 으르렁대기 바빴는데 이렇게 결혼식에 형을 초대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서민기는 가만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 좋은 일만 생겨라. 구단수가 그 손을 반갑게 잡았습니다. 고마워. 형도 새 출발 잘하고 있잖아. 열심히 해야지 뭐. 아직 복잡한 게 많지만 해보려고.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교환하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티격태격했던 날들, 어설픈 경쟁과 오해,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게 된 그 모든 시간이 아련하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되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웨딩홀엔 신랑 측과 신부 측 하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장이 부드러운 음악에 젖어들 무렵 환한 조명이 중앙 통로에 집중됐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맹공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을 때 모두가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으며 입가에는 떨리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황 회장도 객석 한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날선 말투로 구단수를 혼내곤 했지만 오늘만큼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응어리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된 지금 손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작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기에 두 사람은 직접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반지를 끼우며 약속의 문장을 교환할 때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공희야, 앞으로 우리 같이라면 난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만 믿고 너만 사랑할게. 단수야, 나도 이 손 절대 안 놓을게. 하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서민기는 홀 한편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강진아가 병원 신세를 지느라 참석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녀도 건강을 회복해 웃으며 이 자리를 축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구단수와 맹공이는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본격적인 부부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커다란 꽃길이 펼쳐진 통로를 걸어나가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재확인했습니다. 식장이 밝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구단수와 맹공이가 지어내는 따뜻한 분위기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구단수와 맹공이는 신혼여행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회사 일정이 빽빽했기에 길게 떠나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황 회장은 수줍게 웃으며 다녀오면 손주 소식도 기다리마 라고 말했고 맹공이는 회장님 다녀와서 꼭 뵐게요 라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오드리는 이미 구단수의 혼사를 축하해주고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한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풀리지 않던 어둠도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이 강진아도 서서히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아직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다니는 정도였고 결혼식 날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날 퇴원하기 전 작은 축하 카드를 보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라는 짧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병원으로 가 그녀를 도왔고 강진아는 이제 내가 졌던 잘못들 하나씩이라도 갚으며 살아볼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강명자는 결혼식 후 맹경태와 다시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조론을 선언하며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젠 나도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 우리 아직 늦지 않았지?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 둘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공항으로 떠날 차에 오르기 전 예식장에서 찍은 웨딩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둘이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교환하는 장면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 생기면 이 사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결혼했어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응, 진짜 그럴 것 같아. 맹꽁이 엄마랑 패션왕 아빠가 같이 세상 헤쳐나갔다고 꼭 말해줘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주 웃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엔 용서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구단수는 사랑으로, 맹공이는 꿈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두 사람은 짐을 챙겨 걸음을 옮겼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 우리 진짜 행복하게 지내다 오자. 이 여행이 끝난 뒤에는 다시 회사로 복귀해 또 다른 도전에 맞서야 하겠지만 적어도 둘이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지나면서 구단수와 맹공이는 웨딩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환한 표정과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뒤에 흐릿하게 비친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습. 그 안엔 슬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서도 사랑과 용서가 함께하길.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두 사람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